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코인 시장을 만화로 쉽게 설명하는 채널 코인 스케치북입니다. 오늘 영상은 기분 좋아지려고 만드는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하도록 할 거예요. 지금 코인 시장은 분위기만 놓고 보면 재앙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주식, 코인, 금, 은까지 모든 자산이 같은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죠. 특히 비트코인은 고점 기준 약 12만 6천 달러에서 최근 원화 기준 9천만 원을 한번 찍고 현재는 다시 한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보면 1억 8천만 원이 9천만 원으로 반토막이 난 겁니다. 여기서 시장은 다시 둘로 갈리죠. 한쪽은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말해요. 지금이 인생 역전의 기회다. 그럼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둘 중 누가 맞을까요? 오늘의 영상 목표는 이 질문에 감정이 아니라 구조와 정책으로 답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런 말들을 주로 다루죠. 지금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 다 던지고 있다. 가치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다. 그러니 서둘러 너희들도 팔아라. 이 말 사실일까요? 사실 진실 위에 교묘하게 거짓을 얹은 말입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기관 이탈은 연기금, 보험사, 국부펀드가 아니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와 있던 단기자금 이야기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ETF를 활용한 헤지펀드, 단기기관 자금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변동성 트레이딩입니다. 손실이 커지면 즉시 철수하죠. 바꿔 말해서 버티는 손이 아니라 움직이는 손이었단 이야기입니다. ETF에서 빠져나간 수십억 달러 자금은 공포 매도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규칙에 따른 자동 정리입니다. 즉, 기관이 비트코인을 버린 게 아니라 기관 중에서도 단기 자금이 먼저 정리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관이 빠졌느냐가 아니라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리스크 관리가 한꺼번에 작동했느냐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정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 축은 셧다운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셧다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분적으로는 해제되었습니다. 임시 예산안은 통과가 됐고 정부는 다시 돌아갔죠. 하지만 이건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시간 벌기에 가깝습니다. 일부 부처는 단기 예산만 확보했고 2월 중순 이후 다시 협상이 필요하죠. 정치 갈등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불확실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즉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데 적어도 매수벽을 세우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내용의 뉴스죠. 두 번째 축은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이 지난 몇 년간 기다려온 법안이죠. 이 자산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SEC냐, CFTC냐, 기관이 들어와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의논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이 하원은 이미 통과가 됐어요. 하지만 상원에서 멈춰 있죠. 스테이블 코인 규제,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의 이해 충돌, 정치적 계산이 겹쳐 있습니다. 얘는 더 큰 문제인 게 셧다운은 적어도 2월 중순에 한 번 더 의논해서 빠르게 해결할 여지라도 남겼지만 클래리티 법안은 그런 기미조차 없다는 거예요. 확정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넌지시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죠. 지금 공격적으로 베팅하지 마라. 머리통 터지기 싫으면. 시장은 이미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지금쯤 손실을 많이 보셨겠죠.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세 번째 축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축은 AI 주식입니다. 이번 하락은 코인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최근 미국 증시에서 AI 관련 기술주들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투자는 늘어나는데 수익화는 아직 불확실하고 기대는 이미 가격에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시장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리스크 축소 모드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돈 받았어. 너희들 기대값이 이 정도구나. 하지만 난 너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실적이 당장은 없는데? 그러니까 나도 내 돈을 챙기기 위해서 위험 요소를 줄일 거야. 주식시장은 늘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코인은 항상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변동성이 크고 24시간 거래되고 가장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낙인 찍히죠. 그래서 AI 주식 매도는 위험자산 축소로 번지고 비트코인까지 압박이 전이됩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매도 현상이 과속화되고 이것이 코인계를 더 빠르게 좀먹게 되죠. 네 번째 축은 금과 은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요소인데 아니 금과 은은 안전자산인데 왜 주식이랑 코인처럼 흔들려요? 주식 코인이 떨어지면 금, 은으로 자금이 몰리니까 금값이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그 생각이 맞으려면 지금 시장이 위기가 끝난 이후여야 하죠. 하지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죠. 변동성이 심하고 레버리지가 청산되고 주식에 껴있는 거품이 빠져나가는 구간,
이 구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은 금이 아닙니다. 바로 현금, 즉 달러죠. 게다가 기관들이 금을 현물로 거래하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기관들은 금괴를 들고 금고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대부분 금 ETF, 금 선물, 금 관련 파생 상품으로 거래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금도 지금 시장에서는 완전히 금융자산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금과 은은 가장 빨리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이죠. 그래서 기관들도 빨리 팔아치울 수 있는 금과 은을 팔아서 현금을 만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 현금만큼 안전한 자산은 없으니까요. 특히 미국이, 정확하게 말하면 트럼프가 이 행동을 더욱 부추기는데, 미 정부와 트럼프는 여러분들이 금 대신 달러를 들고 있는 것을 더 선호해요. 왜냐? 지금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금값이 귀해지면 중국 애들이 배불러지고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가는 걸 선호하지 않아 해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의 통화 수단인 달러를 강화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대놓고 금값을 내릴 수 없고 국민들에게 달러를 쥐어줄 수도 없죠. 그래서 그들은 교묘한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여러분들도 보고 계실 거예요.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코인 시장 박살, 나스닥 박살, 금값 하락, 은값 하락.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레버리지 청산과 클래리티 법안 연기, 미정부의 셧다운, 매파 성향인 케빈 허씨를 의장에 앉히겠다느니 이유는 셀 수도 없이 많죠. 흥미로운 점은 클래리티든 셧다운이든 새 연준 의장이든 모두 미국의 주도하에 일어난 이슈라는 겁니다. 그들은 온갖 이유로 시장을 다 박살냈어요. 공포심에 금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다 던지게 했죠. 그리고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를 들게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제가 말을 조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근 코인 시장의 움직임이 말이 안 되게 비정상적이에요. 불과 10일도 안 되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 3천에서 9천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4천만 원이 날아갔는데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움직임입니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을 보십시오. 클래리티 법안이 연기되고 셧다운이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미 연준 의장은 매파 성향으로 바뀐다고 언론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금을 팔고 주식을 팔고 코인을 팔아서 달러를 들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로써 세 가지 이득을 얻었네요. 달러의 패권을 강화했고 금값을 떨어뜨려 중국을 견제했으며 비트코인을 헐값에 매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궁금하겠죠. 앞으로의 미국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다시 비트코인을 상승시킬 겁니다. 왜냐? 현재 미국의 부채는 추정된 금액으로만 약 40조 달러입니다. 달러를 더 찍어내자니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금으로 직행하자니 미국의 통제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은 금 대신 비트코인이라는 중간 지대를 원하게 돼요. 미국은 지난 몇 년간 다른 나라가 하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현물 ETF를 승인했고 제도권 은행 커스터디를 허용했으며 대형 금융사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ETF를 관리하게끔 참여시켜서 비트코인의 입지를 강화했죠. 미국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버릴 이유가 없는 강력한 협상 카드라는 겁니다. 물론 시장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죠. 현재 시장의 패닉세일 지수는 거의 최고점을 갱신했고 당장의 제 말보다 눈앞에 보이는 차트의 가격이 더 신경 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이제부터는 살아남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역대 네 번째 반감기에 있습니다. 2011년 첫 붕괴는 초기 거래소의 해킹과 코인이 발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논외로 두고 2014년 마운트 곡스 사태, 고점 대비 약 85% 하락, 2018년 ICO 버블 붕괴, 고점 대비 약 84% 하락, 그리고 2022년 유동성 긴축 사건, 고점 대비 약 77% 하락. 지금이 네 번째 하락기죠. 고점 대비 약 45% 하락입니다. 저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코인 시장에서 굴러보면서 저 2018년 대하락과 2022년 대하락을 몸소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장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리 놀랍지도 않아요. 아, 또 시작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이미 들고 계신 구독자, 시청자님들이 계신다면 이것들 패닉셀러 던질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구조적 붕괴도 아니고 네트워크 문제도 아니니까요. 일단 이 세 개는 포지션을 유지하십시오. 이 셋을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들이 전략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1월 중순쯤에 카이트와 엑시 인피니티를 이용해서 시드머니를 어느 정도 불렸고 지금은 차익 실현을 끝냈습니다. 대략 600만원 정도 벌었고 지금도 여전히 분할 매수를 통해 시드머니를 늘리고 있죠.
이게 참 안타까운 요소인데 이때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2달만 더 빨리 시작했어도 이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잡을 수 있게끔 전략을 알려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조금 늦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진 투자 노하우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전략을 듣고 그대로 투자하실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흘리실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도 코인 시장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는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투자 노하우는 제가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리면 내용이 너무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구독자 분이신지 확인을 하기 위해 먼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에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여기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노하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 후에 여러분들께 제가 경제시장을 구르면서 얻어온 노하우를 알기 쉽게 정리해놓은 이 파일과 자료들을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늘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 기회를 진심으로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성투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